네, 이제 이틀 차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거 타고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왔는데, 운전하면서 느낀 점들이랑 그 다음에 이 차의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는 스즈키 스페시아라는 차량이고, 차가 보시다시피 엄청 그냥 딱 그 박시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레이 같은 차인데 레이보다도 훨씬 작다고 합니다. 레이는 전장이 3595인데 이 차는 3395고, 전폭도 레이는 1595인데 이 차는 1475. 근데 전고는 레이가 1700에서 1710 정도인데 이 차는 1785라서 오히려 전고는 얘가 더 높아요. 그리고 휠 베이스도 이거는 2460인데 레이는 2520.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레이는 그래도 998cc잖아요. 우리나라 경차 기준이 이제 1000cc니까 이거는 660cc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해보면서 느낀 게, 차가 밟아도 진짜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는 정도가 어떤 수준이냐면, 이거는 한국에서는 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 정도로 출력이 안 나와서 좀 요령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거 하이브리드예요. 연비는 제가 알아보니까 19에서 25까지도 나오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랑 비교했을 때 연비는 또 압승이죠, 완전히. 레이는 사실 연비가 좀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뭐 요즘에 또 전기차가 나와서 그 차량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최대 거리가 200km 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차량은 출력은 좀 많이 안 나오지만 연비는 또 좋고 활용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실내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것도 레이랑 좀 다른 점이거든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까지는 똑같잖아요. 근데 레이는 반대쪽 문은 이렇게 여닫이 문이에요. 근데 이 차는 반대쪽 문도 동일하게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열 수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실내 보시면 생각보다 진짜 넓습니다. 단 보통 오키나와에서 이제 빌리는 차량이잖아요. 이런 차량들은 이게 캐리어를 4개를 싣고 4사람이 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뒷좌석을 폴딩을 해야지만 짐이 많이 실릴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또 그 폴딩도 근데 좋은 게, 이 바닥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약간 더 평평하게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많이 낮기는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싣는다 그러면 캐리어는 뭐 6개도 실을 수 있고 할 것 같긴 한데, 사람은 2명밖에 못 타는 거가 단점이고, 3명까지는 괜찮겠네요. 어차피 1, 2, 3명 태우고 캐리어 이쪽에 쌓으면 되니까, 그냥 저 뒤쪽이랑. 트렁크는 요렇게 열립니다. 네, 요거는 똑같죠, 레이랑. 그리고 차량 실내 인테리어는 좀 많이 아날로그틱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이런 차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차도 제가 찾아보니까 오래된 차가 아니고, 디스플레이도 여기 보시면 다 달려있고, 정말 옛날에 나오는 차가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근데 어떤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마감재들 있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런 거 별로 크게 개의치 안 하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그 일본 그 특유의 뭔가 저렴한 그런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트는 다 직물 시트예요. 뭐 이것도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제공받은 차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좌석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콘솔 박스도 없어요. 그래서 차를 탈 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타도 될 것 같아요. 뭐 이쪽에 뭐 좀 타기가 좀 어렵거나 이러면 그냥 조수석으로 타서 이동하는 게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조수석 앞자리에는 이런 선반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사용하기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그 운전자석에는 컵홀더가 이렇게 있는데, 조수석에는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운전자석은 그냥 여기 아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오토 스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차량이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지거나 이런 것들을 안 꺼지게 할 수 있는 버튼이 저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눌러놔도 다시 시동을 걸게 되면 다시 리셋이 돼서 정차를 하게 되면 계속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타자마자 저 버튼을 누르고 다니시면 되고, 여기 오키나와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걸 끄는 이유가, 시동이 오프가 되게 되면 에어컨이 좀 약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찬바람을 나는 계속 쉬지 않고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걸 끄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차량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제가 느낀 점인데요. 이 일본은 보니까 오키나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할 수 있는 이 공간의 넓이가 이 차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차장의 이 넓이가 다 폭이 넓은 건지 되게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또 한 가지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바닥이, 여기는 이 주차장은 지금 없는데 바닥에 주차를 할 때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라인 하나만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주차하라고. 근데 여기는 그 주차 라인이 2줄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사람이 내리는
곳이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내리실 때 양쪽 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페시아라는 차량도 그 모델이 다 다르더라고요. 스페시아 기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캠핑이나 아웃도어 감성으로 이렇게 뭐 꾸며놓은 그런 경차라고 하고요. 또 레이도 이게 문이 90도로 꺾여서 열리거든요, 조수석은. 근데 이 차는 완벽한 90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90도 가까이로 열려가지고 굉장히 편리한데, 레이는 이 슬라이딩 되는 부분이 이 비필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예 그냥 개방감 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사고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 하나가 얼만큼의 큰 사고 났을 때 안전장치로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거는 양쪽에 다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닷가 주변이라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네.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차도 되게 박시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방금 저기 있으신 분들도 이게 굉장히 좀 공간이, 이게 차량 자체는 되게 작은데 박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진짜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분도 차 안에서 옷을 다 갈아입으신 거예요. 저희도 사실 여기 차 안에서 옷 갈아입고 막 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차량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사실 4박 5일 일정으로 이 오키나와에 왔는데 한 3일차 때부터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오픈카를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좀 일본의 어떤 오픈카를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다이하츠 코펜이라는 차를 빌렸습니다. 근데 그 차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많이 유명하긴 하잖아요, 매니아층 사이에서.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그 차를 이제 또 체인지해서 내일인가? 내일 아침.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이 차를 반납을 하고 바로 또 다이하츠 코펜으로 체인지를 해가지고 내일 또 한번 그 차량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뭐 지도도 봐야 되고 내비게이션도 해야 되고 정보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유튜브도 보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유심 사가지고 오는 거보다는 이심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해외여행을 생각보다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때마다 이심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이심을 쓰면 전화랑 문자는 원래 기존 핸드폰 번호를 쓰고 데이터만 이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 연락이 올 일이 있거나 문자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간혹 가다가 굉장히 잘못 어떤 통신사를 이용하는 이심을 저희가 쓰게 되면 생각보다 너무 느려가지고 간혹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틀차인데 너무너무 빠르고 속도가 정말 편리해서 추천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모여바 이심이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바리오 와이파이, 여기 요거 누르셔도 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만약에 뭐 일본을 오실 일이 있거나 오키나와에 오실 일이 있으면 요 모여바 이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렌트카는 마리오 렌트카에서 빌렸는데 일단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일단 내일 다이하츠 코펜 또 체인지 하게 되면 다이하츠 코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50km 제한 속도가 걸려있는 도로야. 대부분의 도로가 일본에서는 이렇게 빨리 달릴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특히나 시골 같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빠른 차를 굳이 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지금 44km거든? 살짝 밟아야겠다. 차가 안 나가. 야, 진짜 차가 안 나가. 이게 아예 안 나가네. 밟아도 소리만 우웅거리고. 네, 이제 3일차 아침인데 여기 다시 첫날에 그 렌터카 빌린 장소로 왔고, 저희는 오늘 아마도 이 초록색 차인 것 같은데 다이하츠 코펜으로 차량을 변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외국인 차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 차가 진짜 조그맣다. 너무 귀엽다. 아무튼 이제 차량 저기서 교체하는 거, 서류 같은 거 작성하고 나면 이제 이 차량으로 변경해서 또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집 놔둘 데가 아예 없네. 일단은 차량에 타긴 했는데 지금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이동해서 다시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작다, 차가. 네, 일단 주차장을 찾아가지고 주차를 했고요, 공원에다가. 일단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2인승이에요. 2명밖에 탈 수가 없는 차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진짜 너무너무 조그맣습니다. 진짜 약간 좀 큰 오토바이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작은 차고, 모닝 이런 차보다도 훨씬 작아 보여요. 그리고 실내는 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운전을 한 1시간 이상 했거든요. 근데 이 왼쪽 발이랑 무릎이 정말 좀 놔두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작고, 그리고 이 차는 전장이 3395, 전폭이 1475, 전고가 1280. 전고가 좀 많이 작아요. 배기량은 어저께 탔던 스페시아라는 차량이랑 똑같습니다. 658cc, 그러니까 660cc고, 근데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차예요. 그러니까 그 차는 어저께 제가 악셀을 밟아도 차가 거의 안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진짜 이거는 뭐 한국에서 타면 정말 뒤에서 빵빵거리겠다, 남들한테
우리한테 주행할 때 좀 피해를 주겠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출력이 안 나왔었는데, 얘는 정말 경쾌하게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660cc니까 그거 생각했을 때 엄청 잘 나온다는 거지, 뭐 우리나라 많이 타시는 그냥 일반 승용차 그거보다 오히려 못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무게가 좀 압도적인데요, 우리나라 경차들이 1100km 정도 하잖아요. 스파크라든지 모닝 같은 경우는 한 10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850km에서 870km 밖에 안 해요, 무게가. 그래서 더 가볍게 잘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길이는 레이랑 모닝보다 20cm가 더 짧고요, 폭은 일반 경차들보다 12cm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모닝이랑 스파크보다도 20cm가 더 작고 레이보다는 42cm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뚜껑을 열 수 있습니다. 오픈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서 시동 버튼이 참 이쪽 왼쪽에 있고요. 누르고 여기 보시면 콘솔 박스를 이렇게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버튼이 트렁크 버튼이에요. 트렁크 버튼을 누르면 열어주고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쭉 잡아 당겨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짐을 싣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기로 뚜껑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상태가 되면 이걸 닫으셔도 되고, 그리고 열기 전에는 여기에 이제 요 레치를 이렇게 탈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뚜껑 여는 버튼이 있어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열릴 때까지. 근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해보니까 이 오키나와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그리고 햇빛도 너무너무 세고요. 그래서 이 뚜껑 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저녁에나 뭐 이렇게 해가 졌을 때 그때는 좀 시원하게 열고 다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또 햇빛이 들어오는데 일단 얼른 닫아 볼게요, 다시. 그리고 이게 제가 다리가 지금 살짝 이게 원래 정방향이라면 살짝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지금 이게 구조상 요게 악셀이거든요. 이걸 밟아도 각도가 좀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생각보다 좀 오래 장시간 운전하면 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이게 전부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그물망 같은 거, 서류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요걸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약간 요런 느낌? 수납 공간 요게 다고, 그리고 정말 조그만한 거, 요런 콘솔 박스, 여기에 뭐를 넣을 수 있으려나? 여행용 휴지? 뭐 그런 거? 한 2개 정도? 3개? 컵홀더는 여기 뒤쪽에 이렇게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조절이 안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운전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차 같다.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도 어떤 이미지냐면, 약간 운전의 재미를 좋아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저는 운전의 재미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한국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운전자다 보니까 웬만한 한국차가 더 재밌지 않을까, 운전의 재미도. 약간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이 너무 귀엽고 그리고 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차잖아요, 이 다이하츠 코펜이. 그런 면에서 이 차를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키나와 이렇게 여행 왔을 때 한번 타보고 이러지, 또 기분 내기 위해서 한 번쯤은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저희는 이게 지금 중간에 한번 교체를 한 거잖아요. 차량을 원래는 스페시아를 타고 다니다가, 그러다 보니까 첫날에 짐 실을 공간이 넓게 있었기 때문에 캐리어를 뭐 2개, 3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한 공간이 있었는데, 얘는 지금 캐리어를 넣을 공간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시면 원펀맨인가? 이게 다거든요. 근데 여기에 캐리어 2개 실리긴 하겠다, 뚜껑만 안 열면. 그리고 연비가 생각보다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18.6에서 19.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차에 비해서는 연비가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그 차들보다 나은 점이 디자인, 그리고 연비, 그리고 약간의 운전의 재미, 뭐 요 정도가 아닐까, 우리나라 경차에 비해서. 아무튼 이제 요 차도 저희 마리오 렌터카에서 렌트 해주셔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타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 굉장히 친절하시고 또 다양하게 차량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오키나와가 렌트카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제 체감상으로는. 그래서 뭐 제주도랑 비교했을 때도 더 비싸다 뭐 이런 거는 전혀 못 느꼈고, 다만 이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이 기름값이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엄청 많이 돌아다닌 거는 아닌데, 사실 기름값이 벌써 한 4만원 나왔나? 대략? 35,000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틀 타고 다녔는데.
다녔는데 엄청 멀리 다니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 정도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경차고 이 연비가 엄청 좋은 차였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엄청 좀 기름값이 비싼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저께까지 스페시아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 차는 이 차보다도 연비가 더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기름값이 나왔다는 거니까 생각보다 기름값은 조금 비싸다는 점,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하루 이 차 타고 잘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게 타고 내리기가 진짜 불편해요. 이렇게 열었을 때 문이 아무래도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길거든요. 이렇게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옆에 차가 있으면 타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옆에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한 요 정도만 열린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여기 지금 뚜껑을 오픈해 놨으니까 괜찮은데, 뚜껑이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몸을 거의 구기듯이 하면서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 그러니까 타고 내리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차량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껑 진짜 빨리 닫자 이제. 숨쉬기도 힘들다. 날씨가 이렇게 더워. 그리고 이게 진동이 엄청 심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떨리는 거.